네, 안녕하세요. 황금 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저평가 배당주 하면 황금 거북이. 이 주식은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 급등했지만 이유가 조금 불안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제가 영상을 올린 종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매수한 종목이 하락한다면 저 역시 손해를 봅니다. 저도 사람이라서 제가 매수한 단가보다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답글을 달아주실 때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써주신다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추가 매수한 종목은 시청자분이 궁금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4월에 이미 영상을 올렸지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당연히 나이스 그룹에 속해 있는 주식이고 오늘과 어제 영상에 답글이 달린 주식입니다.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도 주고 시가총액도 높은 중형 주식인데요. 신용평가를 하는 상업서비스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5년 동안 매출액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던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당기 순이익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2021년부터는 당기 순이익 500억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률은 12%에서 15% 사이입니다. 꾸준하게 좋은 수익을 주는 재무제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기 재무제표도 확인해보지요. 최근 분기에 매출액이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에는 1,300억인데 1,200억대, 1,100억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분기에는 매출액이 1,000억대 수준인데요.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기록했지만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스 평가 정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년 평균 ROE가 10% 이상이기 때문인데요. 2023년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요. 부채 비율도 황금 거북이 투자 기준인 100% 미만입니다. 유보율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도 좋습니다. 재무제표는 좋은데 2022년 실적이 하락해서 주가가 하락한 것 같습니다. 2019년 저점이 만원인데 이 아래까지 내려가지는 않겠지요. 재무제표가 2019년보다 좋고 2021년까지는 상승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1년 고점을 향해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하락은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월에 영상을 올리고 난 이후 28일에 나이스 평가 정보가 코스닥 글로벌 지정 제도에서 탈락되었다는 뉴스가 올라옵니다. 글로벌 기업 신규 지정 취소가 주가 하락의 사유였을까요? 그런데 글로벌 기업에 탈락한 이유가 진짜로 무엇일까요? 시장 평가가 우수하지 않아서, 재무 실적이 우수하지 않아서, 기업 지배 구조가 우수하지 않아서일까요? 나이스 홀딩스에 속한 나이스 그룹은 대부분 건실한 재무제표를 기록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모두 촘촘하게 경영권을 방어하면서 얽혀 있기는 한데요. 전형적인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보여주고 있지요.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수 기업이라서 그런 걸까요? 내수 매출이 대부분인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물론 2022년 하반기부터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고 2023년 1분기 실적이 감소한 것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요. 단지 코스닥 글로벌 기업에 지정되지 않았다고 주가가 하락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지금도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12,000원 아래에서 매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스 평가 정보가 해외에서도 통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주가가 무한정 우상향을 할 수는 없겠지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주는 시점에서 매도를 할 종목입니다. 저는 조금 길게 본다면 15,000원까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했지요. 지금은 매수 평균 단가가 11,000원대 수준입니다. 오늘 서울 바이오시스 주식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호재 뉴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LED 관련 업종에 있고 배당을 주지 않는 서울 바이오시스입니다. 황금 거북이가 예전에 영상으로 시청자 종목 분석을 한 적이 있지요.
어떤 호재일까요? 사우디 왕립과학기술원에서 LED 연구 협력을 하기로 했답니다. 사우디에서 LED를 엄청 사준 것도 아니고 LED 연구 협력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읽으면 뒤에 서울 바이오시스는 UV LED 시장 1위를 기록하는 기업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영상 뒤에서 추가 설명할 텐데요. 그러나 우리는 종목 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여전히 서울 바이오시스는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이라는 것을요. 서울 바이오시스의 재무제표입니다. 매출액은 여전히 보합 추세입니다. 거기다가 2023년에는 감소를 했는데요. 최근 분기 모두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지요. 2022년과 2023년 모두 적자 지속 중인 상태이지요. 서울 바이오시스 주식은 상장 기간도 짧습니다. 거기다가 2021년부터는 외국인 보유율이 감소하더니 2022년과 2023년에는 외국인이 보유하지 않고 있는 주식입니다. 상한가를 가기 전에는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었지요. 이 상한가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우디와 맺은 것도 연구 계약입니다. 지금 당장 매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럼 자회사는 상한가를 기록하고 때마침 시청자 종목 분석으로 요청이 들어온 서울 반도체입니다. 서울 반도체는 이름에 반도체가 있어서 반도체 주식 같은데 역시 LED를 제조하는 LED 기업입니다. 모 회사라서 그런지 배당도 지급하고 시가총액도 높은 중형 주식이지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수익을 기록했던 서울반도체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크지 않았던 서울반도체입니다. 왕년에 아무리 좋아도 최근 기록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최근 분기 매출액도 감소 추세입니다. 최근 분기 대부분이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023년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 2,384억에 단기 순손실 11억입니다. 매출은 감소했고 단기 순손실 폭은 줄어들었지만 단기 순손실이라는 단어 자체가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반도체가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아닙니다. 서울 바이오시스도 특수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그 시장이 매우 큰 것은 아닌데요. 다행스럽게도 서울 반도체는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높아서 일단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 안정성은 나쁘지 않네요. 서울 반도체 역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 급등세가 유지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매도 물량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고점에 매도한 사람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가 악화되는 서울 반도체는 본격적인 재무제표 회복을 확인한 후에 투자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저점 구간도 아니고 저평가 구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VR, MR, 그리고 메타버스, 완전 자율 주행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영상을 시청하면서 출근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텐데요. 디스플레이, LCD, LED 모두 미래 성장성이 있는 테마 같은데 이 테마는 미래 성장성이 있어 보이는데 황금 거북이가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인데요. 최근 뉴스를 보면 디스플레이 산업에 5년간 65조를 투입해서 2027년 세계 1위를 탈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는 동안 중국은 친절하게 가만히 있을까요? 디스플레이 업종은 유망했었습니다. 2018년, 2019년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전염병의 영향도 있고 요즘 사람들이 TV를 보지 않는데요. 그나마 프리미엄 TV에서 승부를 보고 있던 한국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경기 침체가 올 땐 소비자가 좀 더 저렴한 TV를 찾겠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한국 시장에서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한국에서 파는 삼성 TV, LG TV를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하시겠지만 해외 시장에 나가면 중국의 시장 침투율이 높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항상 저가품 이미지를 갖고 있던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업이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가품으로 경쟁을 할 수는 없을 것인데요. 아까 서울 바이오시스가 UV LED라는 특정 산업에서 1위를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이렇듯 큰 범위의 LED 시장에서는 중국이 저가 경쟁으로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은 어쩔 수 없이 특수한 시장 분야를 기술력으로 벌려야 할 뿐이지요. 그래서 황금거북이는 디스플레이, LED, LCD 분야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류 섬유 업종도 비슷한데요. 주말에 황금거북이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황금거북이가 더 좋은 배당주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